확진자 1284명, 사망자 186명. 2020년 3월 12일 WHO의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 선언. 지금까지 어떤 변종 바이러스보다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 악몽에서 깨고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김패닉의 코로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모두 북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위치한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 날씨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씨 5도에서 11도, 습도는 47%에서 79% 사이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날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상태에서 오래 생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바이러스는 덥고 습할수록 생존력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름보다 겨울에 유독 감기를 잘 걸리는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앞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바이러스의 전이력이 약해지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상의 추측에 따라 그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복거지게 앞수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뒷수레는 미리 조심한다. 즉 실패를 거울 삼아 경계해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강력한 전이력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몇몇 무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을까요? 정보 전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대중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허위 정보가 전염병만큼이나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너도 나도 코로나를 잡겠다고 엄청나게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제거한다? 과연 그럴까요? 번지르르한 홈페이지와 광고에서의 말과 달리 이들 중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를 과장해가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루머를 생성하고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변별력 있고 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방해하는 건 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밖에 되지 못합니다.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자와 밀폐된 공간 안에 같이 있다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로졸입니다. 에어로졸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비말보다 더 미세한 형태의 침방울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말의 경우 공기 중에서 2m를 떠다니는 데에 비해 에어로졸의 경우 4.5m 이상 30분을 넘게 떠다닌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역대급 전이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내 동료, 내 가족에게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활개치고 있는 사업군인 살균 스프레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의 대부분은 인체에는 무해하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제품이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앞서 에어로졸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바로 이 에어로졸에 가장 연관된 제품이 살균 스프레이인데요. 집에 오면 옷부터 먼저 살균 스프레이로 뿌리는 버릇이 생길 정도로 옷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염에 취약한 옷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보면 살균 스프레이 제품은 소독 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스프레이 사용을 공식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면에 스프레이를 분사했을 때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한 소독이 되려 바이러스 감염을 촉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징빙 자료와 함께 인체의 무해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살균 스프레이들의 주 성분을 보면 차염소산수나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화장실 청소용품인 락스의 성분과 일치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락스 희석액을 옷, 침구 등에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 심리로 가득한 소비자들을 시기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마케팅 사례입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아이의 장난감이나 반려동물의 용품에도 안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2월에 개정된 소독제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차염소산수 소독제, 즉 살균 스프레이를 어린이 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에 아무 잘못 없는 어린이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보 차원의 관리와 조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 좋은 뉴스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는데 눈치 없게도 봄 날씨는 너무 화창하네요. 그래도 저는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세계가 칭찬하는 질병 관리 대책,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 에너지 하나하나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쨌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씩 하면서 기분을 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패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